자, 이제 84페이지고요. 기압과 날씨. 우리 앞에서 했던 걸 다 이제 종합해가지고요. 그러면 날씨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날씨는 보통 이제 바람, 그 다음에 비, 뭐 이런 거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일기도는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84페이지 제일 위에 고기압과 저기압인데요. 거기다 이제 별표 쳐놓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고기압, 저기압을 했었잖아요. 저기압에서는 이제 가벼워진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가벼우니까 상승. 따뜻한 공기는 상승, 차가운 공기는 하강. 그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가열이 됐어. 가열이 되거나 뭐 공기가 어떻게든 조건에 의해서 네 가지 조건에 의해서 공기가 상승을 해요. 공기가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해요. 그러면 공기가 상승하면 여기는 이제 공기가 부족하니까 저기압이 되겠고 위에는 고기압이 형성되겠죠. 그래서 저기압이 형성된 곳에서는 이제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은 이제 공기가 팽창하니까 구름이 형성되고 구름이 형성되면은 이제 눈비 같은 강수 현상이 내린다고 했죠. 기상 현상이 생기는 거고, 그죠? 그리고 흐려요. 구름이 생기니까 흐리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저기압 지역에서는 공기가 상승하면서 구름이 생기고 흐리다. 반대쪽에서 이렇게 공기가 이동해가지고 공기가 이렇게 이제 내려오겠죠. 여기는 공기가 많아지니까 고기압.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 이런 거 있잖아요. 고기압에서는 하강 기류가 생성되니까 공기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니까 깨끗하게 쓸고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맑아요. 맑은 날씨. 이런 특징이 있다. 상승 기류가 저기압에서는 이제 구름이 많이 생성되니까 흐리거나 눈비가 내린다. 하강 기류에서는 맑은 날씨가 형성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배웠고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요. 고기압에서는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오잖아요. 공기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공기가 빠져나가요. 그런데 어떻게 빠져나가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빠져나가.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손으로 할 때 시계 방향으로 빠져나간다.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서 빠져나가는데 그 이유는 지구가 이제 자전할 때 생기는 그런 힘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구가 자전하다 보니까 이제 휘면서 나가는데 그때 이제 시계 방향으로 빠져나간다. 시계 방향 불어 나간다. 그럼 저기압에서는 공기가 이제 부족하니까 공기가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들어오냐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와요. 얘랑 반대로죠. 이제 얘는 시계 방향으로 빠져나오고 저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요. 그래서 손으로 기억하실 때는 이렇게 팔로 들어오는 거는 이쪽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온다.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알겠죠? 고기압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그 다음에 저기압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압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그래서 요것만 방향만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돼요. 앞에서 했던 거에서. 그래서 오른쪽에 저기압부터 보시면요. 주위보다 기압이 낮은 곳이고 공기의 연직 운동, 그러니까 연직이라는 건 수직, 지표면에 대한 수직을 말하잖아요. 위쪽으로 공기가 상승해요. 상승 기류가 형성되면서 구름이 생성된다. 여기다 밑줄에 넣으면 되겠죠. 상승 기류, 구름 생성. 그 다음에 날씨는 구름이 생성되니까 흐리거나 눈비가 내리겠죠. 바람은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밑줄에 넣으세요. 시계 반대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계속해서 우리가 외울 수는 없으니까 이것만 손으로 잘 기억하세요. 불어 들어온다. 불어 들어온다. 알겠죠? 불어 들어온다. 손으로 잘 기억해 주시고 팔로. 그다음 왼쪽에 이제 고기압을 보시면요. 하강 기류예요. 주위보다 기압이 높은 곳이고 공기의 연직 운동으로 하강 기류가 형성된다. 이제 밑에 옆에 밑줄 할게요. 구름이 소멸된다. 그래서 날씨는 맑다. 밑줄에 넣으시고요. 바람의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그래서 고기압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고 저기압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오른쪽에 6번, 7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6번에 1번은요. 북반구 지리상의 고기압 중심에서는 바람이 고기압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고 했죠. 네,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2번 저기압에서는 상승 기류가 나타나고요. 날씨가 대체로 흐리다. 그 다음에 바람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7번은요. 불어 들어오는 거니까 저기압이고요. 나는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는 거니까 고기압 되겠죠. 가는 저기압, 나는 고기압. 그래서 이거는 뭐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다시 왼쪽에 오셔가지고요. 온대 저기압인데 오늘 우리나라에서 봄, 가을에 나타나는, 특히 봄에 많이 나타나는 날씨가 되겠고요. 중위도 지방에서 중위도 지방 같은 경우는 북쪽에 있는 차가운 대륙성 기단하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해양성 기단이 자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세력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북쪽의 찬 기단과 남쪽의 따뜻한 기단이 만나서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이 동시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봄에. 이때 이제 그래서 봄에 따뜻한 기후성에서 저기압이 형성되는 것을 온대성 저기압이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이 온대 저기압은 우리나라가 편서풍대에 있기 때문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동성 저기압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자, 1번 보시면요. 그래서 저기압의 중심을 기준으로 이제 앞쪽에 온난 전선과 뒤쪽에 이제 한랭 전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온대성 저기압이에요. 봄의 따뜻한 기후 하에서 이제 저기압이 형성될 때 온난 전선과 한랭 전선이 동시에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온대 저기압이라고 하고요. 네, 방향 여기가 저기압이고 방향을 보시면요.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 보이죠? 네, 우리나라가 중위도 지방에 있는데 편서풍대, 중위도는 편서풍대라고 해가지고 바람이 항상 큰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요. 그래서 이동 방향이 항상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온난 전선에 비해서 한랭 전선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온난 전선은 앞에 가고 있지만 뒤에 있는 한랭 전선이 되게 빨리 다가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온난 전선하고 한랭 전선이 합쳐져 버리잖아요. 이걸 앞에서 무슨 전선? 회색 전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온난 전선이 앞에 가고 있지만 뒤에서 빠르게 다가와가지고 이제 겹쳐지면서 사라질 거예요. 이게 이제 회색 전선이 될 예정이에요. 어쨌건 이렇게 이제 봄에 일기도에 이렇게 있을 때는요, 온난 전선, 한랭 전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을 날씨를 예측할 수 있겠죠. A, B, C라는 지역이 있어. A는 온난 전선이 다가오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기온이 지금 낮았다가 온난 전선이 지나면서 기온이 높아질 예정이에요. 그죠? 그리고 A라는 지역은 전선의 앞쪽에 있기 때문에 온난 전선의 앞쪽에 있기 때문에 현재 이슬비가 내리고 있어요. 앞으로 기온이 올라갈 예정이고 온난 전선이 지나가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이슬비가 내리고 있어요. 넓은 범위. 그죠? 전선 앞쪽에서 내리는 거니까 그지? 그리고 B는요. 기온이 지금 A에 비해서 A는 온난 전선이 다가오는 거고 B는 온난 전선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B는 지금 현재 기온이 되게 높아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맑은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온난 전선이 뒤쪽이고 한랭 전선이 앞쪽이니까 비가 내리지 않지. 그러니까 얘는 맑아. 자, C는요. 막 이제 한랭 전선이 지나갔어. 그러니까 전선의 뒤쪽에 있잖아요. 한랭 전선 뒤쪽에 있지. 그러니까 지금 기온이 내려가고요. 굉장히 쌀쌀해지고 그 다음에 비가 내려요. 그 다음에 어떤 비냐면 소나기가 내리겠죠. 요즘 날씨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온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뒤쪽날쪽 하죠. 얘는 현재는 A는 기온이 지금 낮은데 앞으로 이제 기온이 높아질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보시고 이제 기온이라든지 비라든지 이런 걸 예측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바람의 방향인데요. 바람의 방향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저기압에서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저기압에서는 이렇게 불어 들어오잖아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기압을 중심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온난 전선 앞쪽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여기가 남쪽이고 동쪽이니까 남동풍.
그리고 여기서는 남쪽에서 서쪽이니까 남서풍, B 지역은 남서풍. 그리고 C 지역은 북서쪽이죠. 그래서 북서풍. 이렇게 불어요. 그래서 온난전선 남쪽에서는 남동풍, 그 다음에 B 지역, 온난전선하고 한랭 지역 사이에서는 남서풍, 그 다음에 한랭 전선이 지난 지역에서는 이제 북서풍이 불어요. 그거는 이제 저기압 중심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기, 반시계 방향 불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여기 이제 방향의 방향을 외우셔야 돼, 바람의 방향을 외우셔야 되는데 그냥 화살표로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온대 저기압의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자, A 체감은 좀 달라요. 네. C 지역이 이제 제가 이제 말했던 여기 앞쪽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B는 그대로 있고 A는 한랭 전선을 지난 곳이에요. A부터 보시면요, 한랭 전선 뒤쪽은요, 한랭 전선 지금 지났잖아. 그래서 좁은 지역에 소나기성 B도 있죠. 이제 소나기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랭 전선을 지났기 때문에 이제 차가워져요. 네. 기온이 낮아지고요. 풍량, 북서풍 밑줄이나 동그라미 꼭 해놓으시고 화살표를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화살표 이렇게. 북서풍 그러면 잘 기억 안 나잖아요. 근데 화살표를 이렇게 해놓으시면 머릿속에 좀 잘 담은 거예요. 이렇게 아래쪽 방향으로. 네. 오른쪽 아래쪽 방향 이렇게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를 보시면요. 그 전에 A 같은 경우는 구름 같은 경우는 소나기니까 저분량이죠. 저것도 참고로 해놓으세요. 그리고 B 지역은요,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이기 때문에 맑아요. 그리고 기온은요, 온난전선이 지났기 때문에 높죠. 기온 높음에다가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남서풍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 이렇게 남서풍 화살표 방향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C 지역은요, 이제 온난전선이 다가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비 여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이슬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온은 아직은 낮아. 그런데 곧 높아질 예정이에요. 그리고 바람의 방향 중요한데요. 남동풍에다가 밑줄에 놓으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화살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올라가는 것 쪽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구름은요, 이제 온난전선 앞쪽이기 때문에 추문형이 있다는 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추문형 구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잘 기억해 보도록 하시고요. 어쨌건 뭐 나중에 시험 때 중요한 거 위주로 외우시면 되는 거니까. 이번은 온대 저기압의 이동은요. 온대 저기압은요, 굉장히 이제 불안정하고 온난 전선하고 한랭 전선이 같이 있지만 한랭 전선이 왼쪽에서 빠르게 다가오면서 사라질 거예요. 그죠? 그리고 편서풍대 지역이기 때문에 큰 바람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편서풍 동그라미 쳐놓고요. 편서풍의 영향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온대 저기압이 이동하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회색 전선이 형성되면서 사라져요. 자, 오른쪽에 방금 했던 8번을 8번 9번이죠? 한번 풀어보세요. 최대한 뭐 안 보고 풀어보시는 게 좋겠죠? 이 부분은. 한번 예측을 해보세요. 논리적으로. 자, 8번에 1번 기온이 가장 높은 것은요, 지금 막 온난전선이 지난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추문형 구름이 발달한 곳은 온난전선 앞쪽에 이슬비가 내리는 지역이니까 C가 되겠고요. 소나기성 비가 내리는 곳은 소나기는 한랭전선 뒤쪽이죠. 그러니까 A가 되겠죠. 바람의 풍량, 이제 A는 북서풍, B는 남서풍, C는 남동풍. 그래서 화살표로 잘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왼쪽 위로 올라가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제 바람의 방향만 잘 생각하시면 되겠죠. 9번은요. 온대 저기압은 중위도 지방에서 발생하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편서풍의 영향에 의해서 이동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왼쪽 뒤에 이제 그러면은 날씨를 정리해가지고 일기도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여기 이제 보통 우리가 뭐 날씨 뉴스 같은 거 진행할 때 나오는 일기도고요.
일기도 기온과 기압, 풍향, 풍속, 고기압, 저기압, 전선 등을 지도에 기호로 표시한 걸 말하고요. 우리는 그냥 이제 뭐 전선이라든지 기온, 기압 정도만 이렇게 보는 거고요. 좀 더 자세하게 볼 때는 자세한 뭐 일기도를 보시면 풍량,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풍속도 다 나와 있고요.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그거는 우리는 배우진 않아요. 그냥 기압, 고기압이냐 저기압이냐, 그 다음에 전선이 얼마나 배치되어 있느냐, 이런 정도만 보고 날씨까지만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압을 나타내는 건요, 상대적인 숫자를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주변보다 높으면은 고기압, 주변보다 낮으면 저기압인 거고요.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절대적인 건 아니고 상대적인 거다, 기압이란 건. 자, 밑에 아래 보시면요, 봄, 가을, 여름, 겨울 돼 있는데요. 봄철부터 보시면요, 봄은요 고기압과 저기압이 막 섞여 있죠. 봄철하고 가을철에, 그지? 그래서 특별히 고기압이 강한 지역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봄, 가을의 특징이에요. 이동성 고기압과 이동성 저기압이 자주 지나간다. 이동성이라는 거 붙는 이유는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계속해서 쭉 이동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고기압, 저기압이 크게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자주 바뀌는 거를 이제 이동성 고기압, 이동성 저기압이라고 해요. 그래서 날씨가 이제 자주 바뀐다는 거고요. 봄에는 뭐 기본적으로 따뜻하고 건조하죠. 그 다음에 황사 잘 아시겠고, 그 다음에 꽃샘추위, 갑자기 조금씩 한 번씩 추워지잖아 봄에. 가을은요,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이제 하늘이 좀 맑아지고요. 요즘 같은 날씨죠. 비가 안 오면 되게 맑죠. 낮밤의 기온 차이가 커지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수증기가 어는 첫 서리가 내리겠죠. 자, 이제 여름철하고 겨울철은 뚜렷한 뭐 이제 기압 차가 나는데요. 여름철을 보시면요, 바다 쪽에, 태평양 쪽에 이제 고기압이 형성돼 있죠. 1016, 굉장히 큰 고기압이 형성돼 있고요. 대륙 쪽에 보시면요, 이제 저기압들이 이제 뭐 여러 개가 있긴 하지만 비교적 차이가 많이 나죠. 1000이나 뭐 992, 996 이런 식으로 고기압과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대륙에는 저기압, 해양에는 고기압이 형성되고요. 요거를 남쪽에는 고기압, 북쪽에는 저기압해서 남고북저형이라고 해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으로 덥고 습한 날씨를 나타내고요. 두 번째, 남고북저형, 그 다음 밑줄에 넣으세요. 그래서 남쪽에 고기압이 크게 형성되면요, 이제 여름이에요. 우리 바람할 때도 했지만 여름철에는 남동 계절풍이 불고요. 초여름에는 장마 전선이 형성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여름철 가운데 보시면 이제 장마 전선이 형성돼 있죠. 정체 전선 중에서도 장마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여름의 특징은 무더위, 그리고 열대야, 태풍 등이 이제 지나갈 거고요. 오른쪽에 겨울철을 보시면요, 왼쪽에 촘촘하게 대륙 서쪽에, 중국 쪽에 이제 고기압이 크게 형성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1060, 1052, 1048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저기압이 형성되어 있고요. 보통 뭐 1012, 1020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고, 이제 기압차가 굉장히 크죠. 봄이나 가을을 보시면요, 고기압과 저기압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 근데 여름과 겨울을 보시면요, 고기압과 저기압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좀 헷갈릴 때는 숫자를 보시고 고기압, 저기압이 굉장히 크다 이러면 여름이나 겨울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겨울철은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춥고 건조한 날씨. 그다음 두 번째 줄에 밑줄하세요. 서고 동저형. 주로 이제 중국 서쪽 대륙 쪽에서 굉장히 고기압이 형성되고요. 해양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동쪽에 이제 저기압들이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서고 동저형이라고 해요. 위치가 조금씩 바뀔 수는 있지만 여름에는 남고 북저형, 겨울에는 서고 동저형. 됐죠? 자, 오른쪽에 10번 같이 보시면요, 가와 나의 기압 배치를 각각 쓰시오 돼 있는데요. 가는요, 해양 쪽에 고기압, 그리고 대륙 쪽에, 북쪽에 이제 저기압이 형성돼 있죠. 남고 북저형이 되겠고요. 나는 반대로 방금 봤던 겨울이죠. 서고 동저형. 가는 남고 북저형, 나는 서고 동저형이고요. 그래서 가는 여름, 나는 겨울 되겠죠. 자, 넘겨주시고요. 86페이지에 이제 일기도와 위성사진 해석하기 해가지고 이제 뭐 뉴스 보시면요, 이제 위성사진들이 이렇게 많이 보여요, 그죠? 흰 게 이제 큰 구름 덩어리예요. 자, 1번 위성사진에서 구름이 있는 부분은 하얗게 나타나고요. A와 같은 저기압 중심부에서는요, 구름이 많아서 왼쪽하고 사진을 같이 보세요. 저기압 A 지역은 저기압이 있고 992 정도 되죠. 그리고 992하고 1012 정도로 고기압은 1016 정도니까요. 이렇게 차이가 난다.
저기압 중심부에서는 구름이 많아서 그래서 A 지역에는 하얗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구름이 나타났다는 거고요. 구름이 많이 있으니까 뭐 흐리거나 눈비가 내리겠죠.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저기압이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구기류 금이 형성되는 거고, B 지역에서는요 지금 좀 맑은 게 보이죠. 흰색이 많이 없고 바다가 또렷하게 보이죠. 고기압 중심부에서는 날씨가 맑다. 이유는 하강 기류가 나타나기 때문이고요. 오른쪽에는 온대성 저기압의 날씨 해가지고 일기도 오른쪽에 보시면요 온난 저선과 한랭 저선이 같이 있는 온대성 저기압이 이제 나타나 있죠. 그래서 A 지역에서는 고기압 중심부이기 때문에 날씨가 맑은 걸 볼 수 있고요. B 지역에서는 이제 하얗게 구름이 많죠. 구름이 많아서 날씨가 흐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곧 비가 내리거나 비가 오고 있겠죠. 전선 부근 C 지역에서는요 구름이 많고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상승하기 때문이다. 비가 올 거라는 얘기예요. 자, 밑에 있는 유제 한번 풀어보세요. 크게 어렵진 않은데 조금씩 보다 보면 헷갈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유제 1번 보시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고기압과 저기압이 되게 막 산재돼 있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온대성 저기압이 있죠. 그러니까 아 봄이구나. 봄 가을이 되겠죠. 봄 가을철 일기도가 되겠고요. 유제 2번도 봄 가을철인데요. 요거는 뭐 마치 이제 고기압이 아래쪽에 있고 북쪽에 이제 저기압이 있으니까 남고 북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숫자 차이가 크지 않아요. 저기압은 1004고 고기압은 뭐 1016, 1020 이렇게 돼 있고 저기압들이 뭐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봄 가을이구나 정도로 기억하시는 거고, 니은은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애가. 그 등고선의 넓이, 등고선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원 모양이. 근데 유제 2번에 있는 고기압은 되게 이제 동그라미가 작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이제 3번하고 4번이 여름이거든요. 그래서 고기압의 동그라미 범위를 보시면 되게 크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 크기를 보고 봄, 가을이냐, 여름이냐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유제 3번하고 4번은 여름이에요. 특히 기업 같은 경우는요, 여름인 걸 알 수 있는데, 여름인 걸 알 수 있는 건 이유는요, 장마 전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7월 정도 되는 여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니은은 정체 전선 혹은 장마 전선인 거고요. 기업은 이제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한여름이죠. 8월 정도 되고요. 그리고 기압 배치는 남고 북저형이 되겠죠. 그래서 등고선이 굉장히 넓게 고기압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오른쪽에 이제 유제 5번하고 6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둘 다 겨울이고요. 이것도 이제 서고 동저가 되겠고, 고기압이 굉장히 넓게 형성되어 있죠. 대륙 쪽에. 그 다음에 유제 6번도 겨울이고 서고 동저형인데 마찬가지로 고기압이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어 있죠. 동그라미 작을 때는 뭐 그냥 봄, 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고기압이 굉장히 넓게 형성되어 있을 때는 여름 아니면 겨울이구나 위치만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여름은 남고 북저, 겨울은 서고 동저. 자, 88페이지에 넘어가서요. 마찬가지로 12번부터 25번까지 쭉 풀어볼게요. 저기압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고기압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는 건 고기압,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는 거는 저기압. 일단 18번까지 하고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12번은요. 일단 답은 5번이고요. 북반구의 경우 저기압 중심에서는 북반구에서는 이제 저기압에서는 불어 들어오는 거죠.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12번은 5번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기압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그죠? 13번은 이제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는 고기압 찾아보시면 2번 되겠죠. 14번은요. 답은 1번이고요. 가에서는 고기압이기 때문에 날씨가 맑고 나에서는 상승 기류니까 저기압 흐려져요. 15번은요. 불어 나가네. 그러니까 고기압이죠. 그러니까 니은이 되겠고요. 15번에 2번. 16번은요. 기역과 니은을 수직 방향의 단면인데요. 기역은 이제 한랭 전선이니까 경사가 급한 거. 그 다음에 니은은 온난 전선이니까 이제 경사가 완만한 2번 찾으시면 되겠죠. 16번에 2번. 17번은요. 답은 3번이고요. B 지역은 날씨가 맑고 기온이 높다. 말씀을 넘어갈게요. 18번은요. 현재 넓은 지역에 걸쳐서 지속적인 비가 내린다. 그러니까 이슬비가 내리고 있는 거는 온난 전선 앞쪽이잖아요. 그러니까 C가 되겠네. 그리고 결국 비가 그친 후 오후부터는 점점 맑아지면서 기온이 상승할 것이다. 왜? 온난 전선 지나갈 거니까. 18에 C. 자, 9번은 19번부터 쭉 볼게요.
자, 19번은요. 이제 위성사진과 비교했을 때 자, 기업 고기압이 중심부 아래쪽에 있죠. 고기압이 중심부 지역에는 구름이 많다 하는데 고기압에서는 이제 뭐 보통 맑은 날씨가 지속되니까 사진이랑 상관없이 알 수가 있죠. 기업은 틀렸고요. 저기압 중심부 지역은 대체로 날씨가 이제 흐리겠죠. 이제 구름도 많고 하니까 니은. 우리나라에서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시면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이제 바람이 불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반도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바람이 불 거니까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겠죠. 19번에 5번.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부는 거니까. 20번은요. 우리나라의 계절별 날씨의 특징을 옳지 않은 것에 있는 답은 5번이고요. 오츠크의 기단 요거는 이제 초여름이에요.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이니까 20번에 5번이 틀렸고요. 21번 우리나라 여름철 날씨의 특징인데요. 답은 5번이고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으로 무덥고 습한 날씨가 나죠. 폭염이 나타나고 21번에 5번. 22번은요. 고기압과 저기압이 이렇게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봄, 가을 되겠죠. 그러니까 니은, 디귿, 양쯔강 기단의 영향을 받고 이동성 고기압, 이동성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날씨가 자주 바뀐다. 22번에 4번. 그래서 봄에는 날씨가 조금 더웠다가 추웠다가 따뜻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지? 바람도 많이 불고. 23번은요. 우리나라 어느 계절의 일기도이다 돼 있는데요. 장마 전선이 형성돼 있네요. 이제 7월에 여름 정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기압이 이제 바다 쪽에 형성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4번이고요. 정체 전선의 일종인 장마 전선이 형성되겠다. 23번에 4번. 24번은요. 이제 가 일기도가 나타나는 계절인데요. 가는 이제 중국 대륙 쪽에 서쪽에 고기압이 크게 형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서고 동제형 겨울이 되겠고요. 그러면 시베리아 기단 A가 되겠죠. 24번에 4번. 25번에 가는 이제 남고 북저형인 여름, 나는요 서고 동저형인 겨울이에요.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25번에 1번. 자, 서술형 각자 푸는 걸로 하고, 자 실력 탄탄 1번은 같이 볼게요. 차가운 육지에서 발생한 기단이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요. 그럼 따뜻한 바다에서 수증기들이 이렇게 막 올라오겠죠. 그죠? 따뜻하니까 이제 증발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차고 건조한 기단이 점점점 습해질 거예요. 그래서 기온이 상승하고 습도가 증가하면서 따뜻한 공기는 이제 상승하니까 구름을 생성시키겠죠. 1번에 1번. 2번은요. A 지역에 있는데요. A 지역은 상대적으로 숫자가 작죠. B 지역은 1016이고 C는 1008이고요. A 지역은 99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기압이에요. 그래서 A는 저기압, B는 고기압, C는 저기압이 되겠죠. 그래서 A 지역은 저기압이기 때문에 저기압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2번에 1번. 이렇게 좀 쉽진 않을 거예요. 3번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같은데 A 지역은 이제 저기압이니까 날씨가 흐릴 거고요. B 지역이 고기압이기 때문에 맑아요. 답은 3번이고요. B 지역에서는 바람이 고기압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그렇죠? 자, 단어평가 문제는 좀 풀 건데요. 시간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다 풀기는 그러니까요. 1번부터 13번까지는 그냥 이제 숙제로 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14번부터 25번까지 구름 생성부터 이렇게 한번 쭉 풀어볼게요. 그리고 오늘은 시험에 앞에 했던 기단과 전선만 나와요. 알겠죠?
자, 14번부터 25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